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D-90 이제 딱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론의 지형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네 개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고요. 지난주에 1%포인트로 좁혀졌었는데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적합도가 오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 36%, 2%포인트 격차. 이 후보가 2달 만에 골든크로스를 잃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나온 또 다른 조사, 자동응답 조사하고는 또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이 상태로 쭉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추세가 어떠냐. 두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접전 양상이다. 90여일 남아 있는데 그리고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힘들겠죠. 비슷한 시기에 나온 조사 결과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수치상 앞서더라도 오차 범위 내니까 오차 범위 밖의 결과도 있는데 매일매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이윤지 앵커도 우리 이슈 폴폴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뭘 본다 그랬어요? 저희 흐름을 봐야죠.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접전 양상이 계속된다. 등락이 거듭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인데 변동성이 큰 프레임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부 지표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30대와 중도층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항상 강조해 주셨던 M여중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수치상이지만 MBS 여론조사에서 앞서게 되는 세부 내용을 보면 30대에서 29%였던 지지율이 45%를 껑충 뛰었죠. 그리고 중도에서도 26이었던 지지율이 36%포인트로 10%포인트가 올라갔잖아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게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30대 지지율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중도층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두 후보의 지지율의 격차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이다. 여성은 빠져있지만 여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성 유권자층이 절반이라고 되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이게 또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실 때 마치 지금이 대선 결과인 것처럼 인식을 하거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지표, 어떤 유권자층이 중요하구나. M여중이구나. MZ세대 30대였죠, 이번에는. 그리고 중도층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또 뒤바뀌고 요동치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선거의 승패가 정말 M여중에 달려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대위 갈등도 봉합이 됐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깜짝 합류를 하면서 뭔가 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봤는데 글쎄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크게 차이가 없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것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탔을 때 가장 또 부각이 되고 또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과의 갈등이 봉합되지만 이게 또 반영되는 시점은 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지지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념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건 지금 인재 영입된 사람이 아니라 두 후보에게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중요한데 김종인, 이준석 두 인물과의 갈등과 충돌로 봉합됐잖아요. 하지만 홍준표, 안철수 두 인물과는 또 남아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념, 또 사람, 피플 말고 마지막 3P의 P는 policy,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대선 비전이 뭐냐, 공약이 뭐냐, 정책이 뭐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오롯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이런 반등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지율이 더 내려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는 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 추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CD 띄워주시죠. 자 보시면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정권 교체론을 올라타야지만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 그쵸.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의 경우에는 김종인, 이준석 두 인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이념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공약, 정책, 또 비전이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에 또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정권 유지 여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가까워지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더 붙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후보 중심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경우에 국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전략,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건 또 변할 수 있어요. 예. 다음 주에는 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정권 유지 여론은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하느냐,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앞서서 3P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역시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번 청와대 주인을 가릴 요소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꼽히는 것이 경제 정책인데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누가 더 잘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경제 분야 능력 평가를 한 지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응답률이 좀 많이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치단체를 이끌었던 그 경험이 반영이 됐을까요? 공감률이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공감률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이념도 중요합니다만 MZ세대 또 2030 여성 중도층은 이익 투표. 누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결과가. 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만큼이나 누구를 인재를 영입한다보다도 이 정책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이익 투표의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유력 후보뿐만 아니라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얼마만큼이나 손에 잡히는 정책, 특히 이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2030 여성 중도층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더 손에 잡히게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막연한 인재 영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 누가 더 효과적인 정책을 내게 될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민심 흐름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